예,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람이 사는 건데요.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9월이 시작됐는데 걱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9월에 대한 시장 흐름들 고민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타이틀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예, 9월 시장 버티고는 있는데 현명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 제목은 사실은 이재선 위원님의 9월 전망 자료에 시장이 견디는 중이다. 이 자료를 썼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자료를 쓰시면 제목을 직접 다세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료라도 읽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기자들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제목을 뽑아주는 기자들이 있어요. 편집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영어를 짜내서 탁 짜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 작가님이나 PD들도 고생입니다. 좋은 제목을 뽑아내려고. 네, 그래서 시장은 견디는 중이다. 9월 흐름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견디는 중이라다라고 제가 제목을 쓴 이유는 사실 뭐 지수 레벨대에 대한 기대감은 9월 중에는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든지 내지는 정책 모멘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EPS 하향 추정치가 뭐 그렇게 하향 조정폭은 크진 않지만 아직까지 뭐 올라오는 양상은 좀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사실 정책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은 뭐 잭슨홀 회의 이후에 파월이 매파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을 이제 좀 빌미를 제공을 했지만 9월 FOMC 회의에서의 75bp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가 부재한 동력 하에는 사실 지수 레벨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일 거다.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게 제 9월 증시 전망의 간략한 포인트고요. 다만 이제 제가 버티는 중이다, 견디는 중이다라고 단어를 쓴 이유는 연저점을 깰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나가 지금 파월이 또다시 이렇게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5월달, 6월달에 급락장을 맞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연저점을 깰 때 이제 그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얼마나 가져갈지 연내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자면은 9월 달에 75bp, 11월 달에 50bp, 12월 달에 25bp 점차 정점을 찍고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금리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내년 가서는 사실 뭐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연준이 긴축적으로 스탠스를 보였을 때는 사실 2분기가 정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사실 시장이라든지 내지는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뭐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가 사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사실 이렇게 250bp 가량 올렸는데 경제가 조금 양호했던 이 모습을 보자면은 사실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던 경제의 경착륙보다는 오히려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저점을 깰 가능성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 저점을 뭐 훼손하지 않고 좀 조정으로 가면서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견딜만 하죠. 네, 이제 심각하게 또 훼손을 시킬까 봐 우려를 한 거고요. 9월 시장의 변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물가 지표 확인하고 FOMC일 텐데 중국 얘기를 좀 먼저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에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건설기가 같은 것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대할 만한 건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사실 부양 정책을 사실 조금 펼칠 수 있는 국가 중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간 좀 기대감을 이제 품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부양 정책 패키지 외에 다른 정책들을 보자면은 그렇게 강도가 높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발표한 그 중국 부양 정책 패키지를 보자면은 연초 이후에 가장 조금 높은 강도의 패키지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감소하는 측면에 있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양정책 패키지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대출 한도를 이제 늘려주거나 내지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과감한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지금 사실 혼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이제 제조업 PMI는 마켓 제조업 PMI는 좀 소폭 상승한 반면에 이제 찰신 제조업 PMI는 소폭 조금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중국 제조업 경기의 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혀 나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프라 정책이 사실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4분기 중순의 그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사실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자면 한 25%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중국 같은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에서 기대를 좀 덜하고 있는 가려진 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쪽이 기대할 만해요. 무엇보다도 이제 9월에 후반으로 가면서 FOMC 영향권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페드의 감시자, 페드워치를 보면 75bp 인상 가능성이 74%로 올라갔네요. 50bp는 26인데 물론 물가를 확인하겠지만 물가가 뭐 극적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은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텐데요. 그랬을 경우에 시장이 이걸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거고요. 잭슨 홀 이후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근데 뭐 75bp 인상 가능성이 사실 잭슨 홀 회의 이전에도 이미 높았죠. 반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파월 의장의 그 긴축에 대한 조금 발언을 조금 빌미 삼아서 사실 조정폭을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간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이제 도드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폭이 이제 어떤 재료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으나 인상을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시장의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폭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도 일단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프라이싱 이상으로 만약에 점도표가 좀 더 긴축적으로 나온다면은 시장이 좀 더 한번 출렁이게 되겠지만 지금 맥시멈 수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만 도달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몇 주 전부터 연준의 발언 위원들이 사실 시장의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5, 6월 달 대비해서는 연준의 발언도 조금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5, 6월 달에 사실 뭐 75bp를 2달 연속 인상을 할 때는 연준 위원들이 공격적인 긴축의 기조를 이제 톤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7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연준 위원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높여잡는 위원들도 이제 절반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9월 FOMC 회의에서 뭐 가능성 좀 적겠지만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CPI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8.5%에서 8월 CPI는 8.3%까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CPI에서 이제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게 WTI 부분인데 지금 WTI가 80에서 90달러 선에 놀고 있는 거는 10월 중에는 YY 기준으로는 한 7% 정도 이제 떨어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이걸 점차 확인을 한다면은 사실 예전 그 같이 이제 좀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경제지표 상황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너무 좋아서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하는 일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해석도 있는데 이제 연말로 가서는 사실 이 이제 긴축 경로가 이제 완화되는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은 이것도 시장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의 우려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이제 리세션 강도라든지 기간이 얼마나 되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또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9월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9월에 대한 시장 흐름들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뭐 하반기까지의 그 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걱정인데요. 참 유럽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우크라이나나 뭐 유럽인들을 인류애적인 걱정보다는 투자자로서 걱정이 많은 겁니다. 워낙 그쵸. 에너지 가격 오르고 유로 약세되니까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유로존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 다이렉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유럽의 겨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자면 일단 환율 쪽으로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 네. 같은데 지금 3분기 중으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구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점이 이제 강달러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는 조금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4분기 정도를 지나가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제에 급격한 경착륙, 크러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은 사실 지금 유로존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9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의 50bp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을 좀 더 긴축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펀디멘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금리 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구도는 이제 유로존 경기가 심각하게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먼저 땡겨서 반영한 좀 펀디멘탈 부분에 대해서 압력이 조금 높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4분기로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이제 인상폭이 고점을 찍고 점차 내려가는 국면이라면은 내생적인 요인으로도 달러 강세가 사실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점차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외부적으로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도 저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유로존이 긴축적으로 사실 스탠스를 가져가는 전제 하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차를 반영을 하면서 유로화의 그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도 저는 4분기 중으로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달러 강세 압력을 또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네. 우리나라 수급에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3분기 대비해서는 미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장 극적인 기대는 어쨌든 뭐 전쟁이 멈춰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급락을 할 텐데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에서요. 미국은 최근에 이런 강달러를 좀 좋은 건 즐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미국도 강달러가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일단 물가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입 물가를 낮춰서 도움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의 그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낮아지는 흐름을 이제 관세도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낮췄고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강달러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부에서 수입 물가를 낮춘 요인이기 예. 때문에 이게 수요 측의 인플레에서도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CPI 경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더 크게 이제 올라갈 경우보다는 이제 내려갈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저점이라든지 내지는 크게 조정폭을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은 좀 극히 낮을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만약에 급격한 리세션이 발생을 할 때는 한번 크래시가 이제 선행적으로 나면서 이제 증시 조정 압력이 상당했었는데 과거 리세션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너무 안정적입니다.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실업률의 한 1개월 가량 선행하는 지표인데 이게 사실 이제 긴축 국면에서는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점차 심지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달 75bp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양호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반대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분기 중으로 그 대전제 조건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이제 다시금 정확해진다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시장이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뇌 구조 사진 이런 거 단어로 이제 적잖아요. 네, 네, 보면 물가 이게 제일 클 거예요. 선거, 그죠? 맞죠. 코로나19 이런 거 되게 적을 거예요. 그죠? 맞죠.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강달라도 그렇고요. 자, 국내 시장 얘기를 좀 돌아와서 전략적으로 가겠습니다. 국내 뭐 실적은 사실은 3분기 실적이 좀 얘기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원화 약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네. 일단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원화 약세 국면에서도 7월 달부터 거의 한 5조 원가량 순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이게 단순히 저점 매수에 대한 인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펀디멘탈을 좋게 보고 미리 선반영해서 들어오는 건지 좀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반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간 이익 하향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 조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 대한 연속성은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 9월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4분기로 들어서는 이 원화 약세 효과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나라 특히 수출 기업들의 마진 방어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도 4분기 중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환차익 측면에서라도 이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원화 약세 효과가 사실 그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한 9개월가량 선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한 22% 정도 절하 압력을 받았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9월, 이제 늦어도 한 10월 중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분기 실적은 오히려 조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조금 잘 나오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연초 이후에 EM 증시 내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내지는 그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조금 저점 매수 인식에 더불어서 이제 좀 좋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선 의원님의 시장 비율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전략으로 갈게요. 9월에 대한 부담들은 있지만 이전의 저점을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네. 뭔가 점진적인 상승 모색 혹은 이제 제한적인 장세 속에서의 네. 움직임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섹터가 그 제한적인 것을 갈 것이냐.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이 에너지 친환경 쪽의 섹터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할까? 저는 거기서 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재선 의원님은 태조 이방원을 좀 압축을 하셨네요, 보니까. 네, 일단 사실 뭐 태조 이방원 테마 같은 경우는 유로존 내에서 그 에너지 캐펙스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이제 유망한 업종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8월달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도 보자면은 사실 그 조선기계 에너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업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실제로도 이익도 이제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업종 테마 내에서도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태조 이방원이 이제 부각되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 2022년 3년 이후를 100을 잡아서 그려보면은 2차 전지와 태양광 외에 조선이라든지 원전 내지는 방산 업종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 사이 내에서의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중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는 사실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업종의 순환매가 조금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 테마성으로 가져가자면은 아까 중국 모멘텀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계 업종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마진 스프레드 개선도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 업종도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업종 쪽에서는 보자면은 내구재 업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뭐 비내구재나 내지는 준내구재, 약간 필수 소비재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사실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갤런당 지금 4달러 선 하회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의 반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서도 월마트라든지 아니면은 타겟이라든지 소매 업종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정장에서 선방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소비 심리 개선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이제 하위층에서 조금 덜해졌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우리나라 측에서 보자면은 관련 업종이
업종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의류 업종이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향 수출이 좀 두드러지는 그 내구재, 네. 준내구재, 비내구재 환율 업종이기 효과도 때문에 있고요. OEM 네, 업체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가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업종이 의류 업종이지 않을까 내지는 내구 소비자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수가 쭉쭉 뻗어가는 장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테마 태조 이방원을 부인하고 이거 끝나서 이렇게 얘기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태양광과 2차 전지는 일단 살짝 제외하고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조방원으로 압축을 하셨는데요. 네. 태양광이나 2차 전지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올랐다. 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네네.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부담이 있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업종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말고 새롭게 좀 시장 물론 여건이 돼야 되겠지만 좀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없을까? 이를테면 뭐 반도체는 좀 힘들어 보이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그 이제 소비가 이제 내구재 쪽 이제 약간 쪽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아까 소비 말씀하신 거랑 매우 소비가 같이 조금 하는군요. 중요한 예. 포인트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 구간 내에서는 내가 받는 이제 임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체감상 조금 는 이제 부담감을 좀 느끼는 포인트를 가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 소비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먼저 쓰고 이제 불필요한 거는 좀 그렇죠. 줄이는 그런 패턴, 소비 패턴을 보여줄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수 소비자 업종들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자면 IT 가전이라든지 이런 조금 이 무거운 내구재 업종에 속하는 업종이고 자동차도 약간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은 기회가 올 것 같긴 하지만요. 9월 중에는 기회 여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9월이 막 시작한 시점에서 9월 전망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서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흐름의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9월 한 달을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수 잠깐 확인할게요. 코스피가 조금 오늘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잘 버텨줍니다. 0.6 두 시장 내지 공이 0.6% 상승으로 2,430선에서 가네요. 예, 시장 공감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